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산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어김없이 CPI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자, 어떤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지표가 나왔을 때 뭘 봐야 할지, 그리고 CPI에 대한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 기관들의 예상치가 어떤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기관들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는 0.2에 0.2%에 3.0에 3.2% 정도로 예상치가 잡혀 있고요. 그 밑에는 쭈루루루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기관들의 예상치를 딱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노무라가 사실 제일 잘 맞춘다라고 알려진 노무라가 0.1에 0.1을 예상했다라는 사실이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0.2에서 0.3 사이의 수치를 예상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CPI에 대한 예상치가 기관들 사이에서는 소폭이나마 높게 잡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요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요소는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좀 일찍 나왔다는 건데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나오는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하는데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트렌드를 보는데, 특히 조금 일찍이나마 앞으로 CPI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라 우리들이 좀 주요하게 보면서 오늘 시장이 바로 환호성을 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가 0.1%,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0%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0.2%와 0.2%를 생각보다 크게 하회를 했어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의 예상치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죄다 0.2에서 0.3에 해당하는 PPI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수치가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나스닥에서는 2.5%나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겉포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수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CPI에 나오는 지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PPI 지표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외부에서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확실히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에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예상된 수치보다 0.2%보다 낮은 수치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PPI가 2.2% 상승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서비스 비용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인플레의 원인은 서비스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어요. 서비스 비용은 이번에 0.2% 감소를 했고, 이는 주로 기계 및 차량 도매업체의 마진 감소에 기인합니다. 근데 이런데 카바나는 어닝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어 PPI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PI, 코어 PPI는 전월 대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완만한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코어 PPI는 2.4%가량 상승을 했고요. 상품 가격은 0.6%가량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굿즈들의 가격들이 0.6%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CPI 내에서 여태까지 효자 노릇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굿즈들 가격이었거든요. 굿즈들 가격이 연속적으로 떨어져 주면서 CPI를 낮추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PPI 내부에서는 2월 이후 가장 커다란 상승폭의 상품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건 식품 및 휘발유 비용의 증가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CPI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코어 CPI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볼만하다. 내일 CPI에서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은 유사남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카테고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완만한 상승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급격한 상승들은 아니었지만 의사 진료비와 항공료는 하락했고 병원 외래 진료비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해요. 요 안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의 가격은 2.3%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PC에 사용되는 지표들 대부분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이런 부분들은 이 여러 가지 CPI를 계산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 초기 단계. 자, 여러분들 생산자 물가지수는 CPI와는 다르게 우리들이 물가를 받아보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는 중간 가격들이 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중간 단계에서 뭐 도매업자들이 이제 받아보는 가격은 유통업자들이 받아보는 가격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 수요 처리 상품에 대한 가격도 중요한데, 이 생산 과정 초기 단계의 가격을 반영하는 중간 수요 처리 상품의 비용이 0.7%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2월 이후 가장 커다란 상승폭으로 디젤 비용 증가가 가장 커다랗게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PPI 지수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그래도 겉표면으로 보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늘 환호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채 가격과 주식 선물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기관들 사이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사이에서는 9월에 50bp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그만큼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CPI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CPI를 PPI 종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PPI에서 0.1%의 0.1%를 가장 낮은 PPI를 예측했던 것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재미난 건 CPI 예상치는 가장 높게 내놨어요. 0.3에 0.2%라는 굉장히 높은 CPI와 코어 CPI의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은행들 사이에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소한 PPI가 낮게 나오면서 동시에 CPI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게 좀 저에게는 조금 마음이 걸리는 사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나 EY 파테넌 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왜 얘네들이 높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치를 적어놨는데 일단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는 CPI가 특히 코어 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 조금의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굿즈들 사이에서 가격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EY 파테넌 사이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뱅오와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에너지 쪽, 코어 서비스와 에너지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CPI가 조금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안에서 기관들의 예상치는 알아봤으니까 연준의 예상치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GDP 나우로 불리는 수치를 보시게 되면 현재 연준의 예상치는 현재 한 달 기준으로 0.24에 0.27%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 3.21에 3.33%가 예상치로 잡혀 있으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소폭이나마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전달에 나왔던 CPI 수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자, 여러분 이번 CPI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뭘까요? 바로 주거비입니다. 저번 CPI에 유난히 시장의 환호성을 질렀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주거비가 사실상 올라가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0.2%라는 낮은 주거비 상승을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고 실업자도 늘어가는 마당에 주거비가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저번 CPI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굿즈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주면서 저번 달 CPI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를 만한 지표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가격도 크게 떨어져주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왔었습니다만 다만 요번 CPI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곡물 가격은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이 곡물 가격들이 6월 달에는 유난히 기상 이후 문제로 인해서 기상 이상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곡물들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떨어져 내린 거는 정상 가격으로 회비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 식품들 뭐 오렌지 주스, 커피, 설탕 같은 경우는
각자 품목마다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달과 커다랗게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기 가격은 좀 재미난데요. 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요. 저도 요거는 좀 뉴스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7월 말쯤에 폭락이 나왔더라고요. 고기 가격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달에 비해서 고기 가격은 소폭이나마 줄어든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좀 지표가 나왔고요. 자, 근데 우리가 받아보는 건 요거는 사실 제가 핀비즈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는 도매 가격 기준이지 소매 가격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매 가격을 제가 트래킹하는 웹사이트로는 바로 이 밑에 주소가 떠 있는 데이터 어셈블리 쪽 웹사이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제가 보는데요. 여기 내에서 그로서리 우리가 평범하게 장 보는 가격 자체는 전부 다 좀 내렸지만 여기 안에서 냉동식품 가격, 알코올 가격, 치즈 가격, 프로듀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음식 가격은 아마 이번에 좀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증명해주는 지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생산자 물가지수 내에서도 분명히 음식 가격이 생각보다 많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뷰를 유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외식 가격은 못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간 단계의 사업자가 가장 많은 타격을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 단계의 사업자는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음 단계의 사람들에게 못 떠넘겼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식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식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3% 내에서 움직이는 중립을 박아놓고요. 자, 음식 가격 자체도 분명히 집 음식 가격 상승하지만 음식 가격 자체에도 중립을 조금 더 중립기어 받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 가격은 좀 재미납니다. 자, 도매 가격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유산암님 어차피 에너지 가격 7월에 떨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건 소매 가격 기준입니다. 도매 가격 기준으로 7월 달 내내 유가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쾌재를 불렀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저번 달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가가 크게 올랐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가솔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에 대한 반영은 CPI가 낮게 나올 겁니다라고 했고 제가 맞았죠. 뭐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러분들 가솔린 가격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6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326달러였고 7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376달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매 가격 기준으로 내려간 것이 소매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달보다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난방유 쪽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좀 EIA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는 않으면서 횡보에 가까움으로 느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EIA 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났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투자해서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이제 저희 채널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 시청자분 한 분도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이 천연가스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전기 생산에서도 가격에 대한 인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달보다 전기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연가스 가격을 한번 여러분들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전기 가격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전기 회사에도 어닝에 영향을 준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 소매 가격 기준으로도 도매 가격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가격과 뭐 전기 가격이 내린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에너지 서비스는 분명히 하락할 테지만 문제는 가솔린 가격이 사실 조금 더 에너지 상승에 기여를 하거든요.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상승폭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재는 상승, 에너지 서비스 자체는 하락하겠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서 CPI 자체에서는 아마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높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코어 CPI 쪽으로 옮겨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어 CPI에서 여태까지 아주 굉장히 커다란 효자 노릇을 한 게 뭐죠? 바로 중고차입니다. 근데 이게 맨하임 인덱스가 항상 중고차의 도매 가격을 아주 굉장히 잘 정리해주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도매 가격을 정리해주는 친구가 이번 달에는 올랐답니다. 다행인 건 이게 도매 가격 기준이긴 한데 자, 도매 가격 기준으로 전달에 비해서 2.8%나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조금
조금이나마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균열을 일으키는 지표가 하나가 나왔고요. 다행히 요거 말고 소매 가격 기준으로도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는 전달에 비해서 0.17%가량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달에는 막 2%, 3%씩 하락하다가 이번에는 0.17% 하락한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고차 가격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 저번 달에 나온 데이터처럼 지속적으로 중고차 신차 가격이 1.5%, 0.2%씩 하락하는 지표는 좀 끝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중고차와 신차를 포함한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립 쪽에 가까운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원자재 가격들, 이제 제조업 지수의 가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번 주 월요일 날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제조업 지수가 고용이 안 좋았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격 이야기는 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제조업 지수의 가격은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소비자한테 떠넘기지는 잘 못하고 있는데 7월에 원자재 가격이 증가한 게 바로 10개 업종이 있었고요. 7월에 원자재 가격이 감소한 게 4개 업종이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반도체 제품들, 식음료 제품들까지 원자재 가격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번에 굿즈 가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내에서 사실 2월 이래로 가장 높은 굿즈 가격의 증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굿즈 가격이 내려가지 못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중립이란 단어를 좀 많이 써서 얘기를 할게요. 굿즈 가격 하락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고요. 중고차도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만 계속 나왔는데 요번에는 중립 쪽에다가 한번 기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와 뭐 의료 물품도 전체적으로 중립에다가 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제 슈퍼코어 CPI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주거비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번 달 내에 저번 달에 0.2%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성을 부르게 만든 요소 사실 몇 년 만에 가장 최저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끝났구나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들었던 요소 이번 달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아파트멘트닷컴 기준으로는 주거비가 전달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슬슬 주거비가 이제는 플래토가 됐다라고 이제 일자로 좀 횡보하는 시기가 오거나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는 이번 달에도 0.3%에서 0.2%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놓고 주거비를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CPI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여러분들 뭐다?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내려와야 CPI가 향후에도 잡힐 수가 있어요. 가장 커다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주거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서비스 관련된 지표. 야, 이번에 서비스가 분명히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은 좀 낮았는데 근데 서비스 PMI 지표, 제 서비스 관련된 PMI 지표로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비즈니스 액티비티도 나왔고 가격 지표도 낮지 않게 나왔고 또 병원 관련된 PMI 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저는 서비스 지표가 그러니까 PPI,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로 하방으로 내려갔을까라는 질문에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분명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서비스업에 대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끝났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락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립 쪽에다가 기여받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기타 서비스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관리 지수나 기타 서비스업 관련된 서비스 지표들이 좀 상승했어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 지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서 한번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유난히 중립에 가까운 지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립은 사실 좀 잘 안 맞는데 제가 중립에다 많은 기여를 가져다 둔 이유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상치 컨센이 0.2에 0.2% 그리고 시장의 컨센 혹은 은행들의 기관들의 컨센이 0.3%까지 높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트렌드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번 달부터가 좀 처음입니다. 저번 달부터가 처음이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기 시작하는 지표는 연준에서 만족할 만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9월 인하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다만 많은 신문들이나 뉴스사에서 50bp 인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0bp 인하보다는 25bp의 양적 긴축을 줄이는 테이퍼링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만약에 조금 더 긴축을 좀 축소할 거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bp 인하는 너무나 옵션을 줄여버리는 선택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실업률이 소폭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치고, 비농업, 제조업,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막 많이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9월 인하가 굉장히 확실시되는 지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유사남의 컨센서스는 분명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았지만 이번엔 좀 과감하게 기관들의 생각과는 다른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2에서 0.3 사이에서 CPI 지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CPI, 코어 CPI 양쪽 다 0.2에서 0.3 사이의 수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인데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사남 채널에서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